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6일 오후 2시 49분입니다. 지난 보선의 대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노선 수정을 거부를 했습니다. 오늘 운동권 출신, 좌파 운동권 출신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 그리고 민주당은 원내대표의 대표적인 친문 강경파로 꼽히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뽑았습니다. 7.4 보궐선거 패배 후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쇄신론과 친문 이선 후퇴론이 나왔지만은 자기 지도부에 친문 강경파 의원들이 대거 포진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계속 연장해서 가겠다. 이것은 민심과 정면 충돌하겠다는 이야기죠. 그 민심과 정면 충돌하는 장면이 바로 내년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윤호중 사선 의원은 구리 출신인데 친문 86그룹의 맏형으로 불립니다. 이분이 현재 58세입니다. 그동안 사선 의원을 하면서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야당의 반발 속에서 공수처법, 공정거래 3법, 임대차 3법을 처리 강행한 사람입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서 쓰레기는 분리수거해야 한다. 쓰레기는 분리수거해야 한다는 연설을 했는데 그때 오세훈 쓰레기죠 하니까 듣고 있던 청중들이 아닙니다 하는 소리가 녹음되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은 선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러니까 원내대표로 뽑힌 직후 새 지도부와 협의해 검찰개혁 추진 절차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개혁 이야기가 나옵니다. 검찰 무력화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개혁은 이 반개혁으로 거꾸로 해석하면 딱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개혁하라고 180석 승리를 만들어준 것이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는 개혁 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 여기 언론개혁은 KBS, 다른 독립된 언론을 다 KBS, MBC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야당과도 협력하겠다고 했지만은 이 사람의 행태나 운동을 보면은 그냥 지금까지의 이 강경 노선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4월 7일부터 예언한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체질적으로, 이념적으로, 그리고 인맥상 개혁이 불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도그마에 빠져 있다. 독선에 빠져 있다. 그 독선은 계급투쟁론이다. 계급투쟁론이 모든 역사 발전의 진리라고 믿는 자들이다. 그리하여 자신들은 정당하고 자신들의 반대하는 세력은 무조건 계급의 적으로 간주한다. 적폐로 간주한다. 쓰레기로 간주한다. 이런 사람들이니까 원천적으로 DNA 속에 궤도 수정이란 말이 없다. 반성이 없다. 결국은 국민과 천하대세와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산산조각 날 때까지 자기 길을 걷고 말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 갤럽 조사를 보면은 천하대세라는 것은 여론의 흐름이죠. 여론의 흐름은 문재인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바꿔야 한다는 쪽으로 크게 기울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론이 55, 정권 유지론이 35% 정도, 문재인의 국정평가가 잘한다가 30%까지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못한다는 60%나, 60%나 됐군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자기 대선 후보감 1위, 그 정당 호감도에서 놀랍게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누르고 1위 등을 달리고 있는 모든 지표가 문재인 정권의 교체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흐름에 잘 순응해야 할 이 문재인 정권이 이번 총리 인사라든지 이 민주당 원내대표 인사를 통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왔습니다. 국민 따로 우리 따로다. 어디 한번 붙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디 붙어보자. 여론과 맞짱 뜨겠다는 겁니다.
민심과 맞짱 뜨겠다는 겁니다. 천심과 맞짱 뜨겠다는 겁니다. 천하대세와 맞짱 뜨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역사의 흐름과 정면으로 한번 붙어보겠다는 겁니다. 세계사의 대세와 한번 대결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2022년 대선은 단일화된 야권 후보가 크게 이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두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8일 일요일 오후 2시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야가 격렬하게 지금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 막말이 막 쏟아지기는 하는데 웃음을 선사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재개발 계획 승인해놓고 내가 안 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후보 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쓰레기입니다.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재개발 계획 승인해놓고 내가 안 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후보 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쓰레기입니다. 이분은 누구냐 하면은 민주당의 윤호중 지금 4선 의원이고 법사위원장입니다. 법사위원장이 연설을 하면서 오세훈 씨를 쓰레기라고 지금 주장하는데 즉석에서 쓰레기 아닙니다 하는 반발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4월 7일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해야 합니다. 자기가 개발계획 승인해놓고 내가 안 했다고 거짓말하는 후보 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시민들이 아닙니다 해요. 그러니까 무한해진 윤호중 씨가 쓰레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꼭 오세훈 씨를 쓰레기로 몰다가 자신이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양인데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재개발 계획 승인해놓고 내가 안 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후보 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설하는 사람이 아주 힘이 빠집니다. 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 했을 때 쓰레기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몇 사람이 쓰레기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쓰레기입니다 라고 또 재차 강조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거는 오세훈 후보를 쓰레기로 몰려다가 헛발질을 해가지고 윤호중 씨가 쓰레기가 되는 장면입니다. 이 쓰레기란 말 요새 많이 씁니다. 양아치란 말도 많이 쓰고요. 사람을 양아치,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그냥 적폐라고 합니다. 적폐. 적폐가 사실은 한글로 표현하면 뭐 쓰레기, 쌓여있는 쓰레기란 그런 뜻이거든요. 이 쓰레기 좋아하다가 스스로 쓰레기가 되는 장면입니다. 이 오세훈 씨도 상당히 강한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은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주택가격 올려놓은 것은 천추에 남을 큰 대역죄라고 해도 그건 과언이 아니에요. 대역죄라고 했습니다. 주택가격 올려놓았다고 문재인을 대역죄인으로 몰았습니다. 요 문장으로는 좀 과하죠. 주택값 올린다고 대역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안보, 이념, 역사 이런 부분, 특히 법치를 파괴한 걸 다 합치면은 대역죄인이라고 부를 소지가 많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말고 말이죠. 이왕이면은 대역죄에 대해서 제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역죄라는 말은 명나라의 법률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대명률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대역죄가 있습니다. 대역죄는 보통 역적보다 앞에 큰 대가 붙었으니까 큰 역적죄이지요. 주로 왕이나 황제를 죽이거나 타도하려고 하는 것, 또는 국가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 또는 국가는 팔아먹지 않더라도
그 국가의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자, 그 제도를 바꾸려는 건 이런 거죠. 공화국을 왕국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독재로 만든다든지,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를 빼버리고 인민민주주의로 이렇게 둔갑시키려고 한다든지, 이런 짓 하는 것을 대역죄라고 부르는데, 영어도 똑같습니다. 영어에 high treason이라고 있습니다. treason 반역인데 high가 붙으니까 대역죄죠. 그런데 이게 우리 형법에 있습니다. 형법에 보면은 여적죄란 명칭의 죄가 있습니다. 그게 대역죄입니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형밖에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죄죠. 적국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적으로 돌린 자, 적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적대시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형법 만들어지고 나서 아마 이 형법이 적용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짓을 보면은 이 대역죄에 해당할 부분이 많습니다. 대역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첫째, 대한민국의 이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국가라는 요점, 그걸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고 그러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것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해버리면은 한반도에서 북한 노동당 정권이 정통성 있는 국가이고,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다, 태어나서는 안 될 집단이었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문재인의 머릿속에 그런 국가관이 들어가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2018년 9월 5.1 경기장에서 평양에서 연설을 하면서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사칭하고, 김정은을 국방위원장이라고 높여가지고 김정은 국방위원장 밑에 있는 남쪽을 다스리는 대통령이다라고 자신을 낮춘 것, 이게 결정적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대역죄의 한 중요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대역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일 중에 하나가, 요새 일어난 건 뭐 과거로 돌릴 필요도 없고, 요새 김정은이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은 적각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거다, 유엔 안보리의 명령을 위반한 거다 해가지고 규탄해야 되는데, 이 문재인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국방부는 탄도미사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뭐라고 하느냐, 미상발사체라고 국민을 속입니다. 그러다가 미국, 일본에서 탄도미사일로 나오면 마지못해 한참 뒤에 미사일이라고, 탄도미사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요거 다 대역죄의 일부분이죠. 그리고 비핵화 사격을 통해서 북한의 핵 개발을 사실상 비호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사드 배치를 수도권에 안 하겠다는 약속을 시진핑을 찾아가서 시진핑에게 함으로써 한 2,500만이 살고 있는 수도권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김정은이가 핵미사일을 쏘면은 더 많은 사람이 죽도록 하는 이런 상황을 펼쳐놓고 핵미사일 방어 훈련, 민방위 훈련도 조차 하지 않습니다. 선장이 배가 침몰할 정도로 구멍을 뚫어 놓고 선원이나 승객이 탈출하기 위해서 이 구명정 입는 훈련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것하고 딱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3 제주도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남로당이 일으킨 4.3 무장폭동을 마치 통일을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미화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6.25를 남침이라고 하지 않고 유엔 총회에 가가지고 내전이라고 함으로써
김일성의 남침 행위를 덮어준 행위, 그리고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을 탄압하는 이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을 하고 그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달러 보내고 풍선을 통해서 달러 보내고 정보를 보내고 하는 이런 행동을 범죄로 몰아가지고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든 행위라든지 북한에서 탈출해가지고 남한으로 온 두 사람의 한국 국적자, 북한에 사는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 두 사람을 자신들의 귀순 의사를 상무시해버리고 꽁꽁 묶어가지고 눈 가리고 해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보내줘가지고 북한에서 고문받고 죽도록 만든 이런 이 등등, 이건 다 헌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준 명령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헌법 수호와 국가의 수호, 국가 수호, 헌법 수호 의무를 전면적으로 위반하므로 이거는 문재인에 대해서는 오세훈 씨가 대역죄라고, 대역죄인이라고, 대역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합니다. 다만 오세훈 씨는 이 안보 부분은 빼고 부동산 부분만 부각시켰기 때문에 이 대역죄가 맞나라고 이렇게 비판을 허용하는 그런 허점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살아있는 민주주의입니다. 아직은. 왜냐?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입니다.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권력자가 결국 시장에 집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이죠. 부동산 시장이 있는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하다가 결국 부동산 시장이 반발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의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건 여론입니다. 여론이 달라지면은 정권이 바뀝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론과 시장이라는, 여론 민심이라고 볼 수 있죠. 민심과 시장이라는 두 가지 힘이 지금 동시에 작동을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코너로 몰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저런 유세가 벌어지는데, 오세훈이 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 했을 때 즉각적으로 아닙니다 라는 대답이 아까 들어보셨겠지만 즉각적으로 나왔다는 것도 이 민심의 한 어떤 반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기 모였던 사람이 이 말을 한 사람이 민주당 당원 아니면 지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사람을 쓰레기라고 하느냐. 그래서 아닙니다라고 한 거 아닐까요?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자기가 개발 계획 승인해놓고 내가 안 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후보 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쓰레기입니다. 어쨌든 오세훈 씨를 쓰레기로 몰다가 자기가 쓰레기가 되어버린 사람이 지금 국회의 여당 법사위원장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